자, 저녁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황 이제 전체적인 거 이제 흐름 한번 크게 잡아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윤석열 테마주 중에 일부가 급락을 했죠, 그죠? 그래서 좀 주의하시라고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는데 이제 윤석열 테마주 급락 원인을 좀 명쾌하게 분석을 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어제 말씀드렸던 정책주 있죠. 윤석열 정책주들이 오늘 어땠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드리고 그리고 전체 동향. 그 다음에 뭐 저기죠, 뭐 지지 않는 이제 대선주 공약법이라고 해놨는데 그게 어떤 건지 그런 것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여기 지수하고 이제 미국 증시 올라간 거하고 좀 보고 이제 테마주 얘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시황이랑 지수 얘기는 좀 짧게 얘기하고 마칠 거니까요. 네, 잠깐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보시면 지금 미국부터 볼까요? 네. 요즘에는 뭐 지수나 미국 얘기나 아니면 뭐 국제 유가, 원자재 이런 얘기를 별로 해드린 적이 없어요. 그렇죠? 저녁 방송할 때도 이제 중요한 부분을 짚어드렸는데 지수, 미국, 뭐 국제 유가 이런 얘기를 환율 얘기도 거의 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별로 하지 않았었는지 한번 보죠. 네. 할 얘기가 별로 없었거든요. 결론이 그거예요. 자, 보시면 네, 청우님도 어서 오세요. 네. 미국의 다우지수가 신고가를 내고 있었는데 지수가 올라갈 때는 별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네. 지수가 이렇게 살짝 누를 때는 설명을 많이 해드려요. 왜요? 두려워하지 마시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편안하게 쭉 올라가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할 얘기가 별로 없었고 나스닥 지수도 보시면은 처음 이렇게 급락할 때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라고 왜 이게 하락을 하는지 이제 그런 설명을 많이 했었죠. 근데 그 이후로는 별로 설명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반등 나오고 이렇게 살짝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할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중국 증시도 지금 할 얘기가 별로 없었어요. 그냥 여기서 이제 뽑아서 가나했는데 미국 바이든 행정부하고 중국하고도 싸우죠. 그랬더니 그 이후로 눌러놨어요. 예, 눌러놨어요, 진짜로. 네. 그래서 지금은 조용합니다. 네. 할 얘기가 당연히 없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 있죠? 환율도 별로 할 얘기가 없었어요. 왜냐면 그냥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쵸? 할 얘기가 없었어요. 네. 여러분들이 보셔도 별로 할 말이 없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국제유가. 국제유가도 보시면 이게 WTI인데요. 네. 뭐 3월 달에 조금 눌렀다가 좀 횡보하다 다시 또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특별하게 뭐 할 얘기가 없었어요. 3월 달에 음봉 하나 맞고 옆으로 돌리다가 큰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인 이제 분위기는 뭐냐면 그냥 우상향 추세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로 할 얘기가 없었어요. 최근에 이렇게 미국, 그 다음에 뭐 중국, 그 다음에 원자재, 국제유가 이런 거 대표적인 거죠. 환율 이런 게 너무 조용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할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하고 외국인의 매매 동향도 특별하게 바뀐 게 없었기 때문에 크게 얘기할 게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도 별로 얘기할 게 없었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에 영향을 주는데 코스피 지수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별로 할 얘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코스피 지수도 별로 할 얘기가 없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수 얘기를 별로 안 했던 겁니다. 네. 저번에 이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최근에 이렇게 지수에 신경 안 쓰고 편안하게 주식을 한 적이 있었는가? 뭐 이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라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네. 예, 진짜로 별로 지수에 신경 안 쓰면서 주식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편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수 신경 안 쓰시고 좀 괜찮지 않으셨어요? 네, 괜찮았다 1번 찍어보세요. 네. 좀 많이 그러셨을 것 같은데. 네. 여기 무방형 분들도 한번 찍어보세요. 별로 이렇게 지수 예, 김옥달님 제가 이따가 방송 끝나고 연락드릴게요. 네네. 그쵸. 지수를 신경 안 쓰면서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좀 편안하게 하세요. 지수가 여기서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것보다는 약간 누르는 게 좋아요. 그쵸? 지금 이제 코스피 지수 보시면 박스권 상단에 여기 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여기가 뭐냐면 이제 그 유명한 이제 저항 자리죠, 그죠? 전고점이에요, 그죠? 네, 전고점 근처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오면 제가 이제 가장 싫어하시는 분들이에요. 비관론자 아저씨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서 이제 금방 나온다.
급락이 나오면 이제 조정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반론을 제기해 볼게요. 5월 달에 공매도가 재개되니까 뭐 큰 폭락이 이제 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5월 달에 공매도가 일부 재개가 되면 일부 종목은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반드시 조정으로 이어질지 아닐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올 조정도 안 온다고 하죠. 그죠? 그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때가 생각하시면 돼요. 벌써부터 겁내지 마시고. 그런데 그런 거를 지금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죠? 벌써부터 다음 달에 저기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뭐 그거는 똑같은 그냥 다음 달에 뭐 공매도 때문에 큰 조정 오는 거 아니야? 6월 달에 이제 뭐 때문에 큰 조정 오는 거 아니야?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비유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나 다음 달에 출근하다가 교통사고 나서 다리 부러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 6월 달에 길 가다가 하늘에서 갑자기 돌이 떨어져서 내 머리에 맞아서 뇌진탕 걸리는 거 아니야? 설마 이런 생각하면서 사세요? 안 그러시죠? 만약에 가족 중에 이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펄펄 뛰시겠죠. 왜 그러냐고. 그렇죠? 네. 안 그러시겠어요. 그죠? 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다음 달 5월 달에 교통사고 나서 죽을 것 같아. 이게 뭡니까? 똑같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도 신경 쓰는 분들이 있어요. 신경 쓰는 분들이 이제 잡혀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이제 그분들한테 잡혀가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면 조정의 시작이다. 아닙니다. 조정의 시작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절대로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이건 절대로 아닙니다. 왠 줄 아세요? 이게 박스권이죠, 그죠? 박스권에서 조정이 시작됐다는 건 언제냐면요. 여기를 이제 지지선이죠. 지지선. 네. 지지선을 하락 돌파한 다음에 반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떨어질 때 이때 조정이 시작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전고점에서 맞고 떨어졌을 때는 전고점이라서 약간 누르는군요. 이거예요. 네. 아셨죠? 여기에서 맞고 떨어진다고 해서 조정이 아니고 급락했다가 반등 나왔는데 실패했을 때 그때 조정 시작됐다고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해되셨으면 2번 찍어주시고요. 네, 2번을 찍어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여기에서 이렇게 했을 때 조정이 시작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수 시황 잘 잡으셔야 돼요. 네. 아셨죠? 네. 그리고 참고로 이분들 많이 찍어주셨네요. 참고로 이거 누가 올렸어요? 외국인이 올렸죠? 그죠? 누를 때 누가 파는지 잘 보시면 얼마나 누를지 대충 견적이 나옵니다. 네. 지수는 이제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걸 보시죠. 이제 코스피 코스닥 됐고, 코스닥은 위를 넘어섰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설명을 드려야 돼요. 이게 왜 여기를 넘어섰냐면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조금 늘어났죠, 그죠? 700명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면서 바이오주들이 이제 그걸 핑계로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것들이겠죠. 바디텍메드 이런 거 열심히 급락했다가 전고점이 거의 4만원이었거든요. 근데 16,00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반토막 이상 났었죠, 그죠? 그랬다가 반등 세게 나오는 겁니다. 낙폭과대가 워낙 심하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바이오 관련주들 중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것도 좀 올라오고 막 그랬죠, 그죠? 그래서 최근에 바이오, 그 다음에 진단키트, 휴만시스 있죠, 이런 거. 멀쩡한 종목인데 투매 나가지고 끌려 내려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V자로 올라왔죠, 그죠? 이런 것들이 반등이 나오잖아요. 뭐냐면 바이오, 그 다음에 진단키트 이런 것들이 반등이 나오면서 코스닥 지수가 조금 더 코스피보다 오버해서 올라간 거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반등은 반등일 뿐이다. 진짜 큰 수익은 조정이 끝난 거기서 오는 거지 반등 나온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반등은요 뭐냐면 아직 조정 중인데 낙폭과대가 너무 심해서 잠깐 반등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거는 조정이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걸 명확하게 알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이오주를 지금 사시는 거는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식경원 중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반등 먹으려고 하지 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반등 먹으려고 하지 말라고요. 그거보다는 조정이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공략해서 수익들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지수 얘기랑 이제 코스닥 지수 얘기까지 이제 마쳤고요. 바이오주 얘기도 간단하게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대선 테마주 얘기로 넘어가죠. 돈은 여전히 대선 테마주에 많이 있어요. 저희 방은 대형주도 하고 그 다음에 개별주 테마주 중에서 이제 저평가된 종목 이런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계속 대선 테마주만 얘기했죠. 왜 그랬냐면 대선 테마주 쪽에 돈이 있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계속 이쪽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수익을 좀 많이 내시라고 권해드리기도 했었고, 그죠? 네. 그랬었는데 3월 초에 3.1절 끝나고 나서 그 말씀들 많이 드렸잖아요. 대선 테마주 빨리 하시라고, 윤석열 씨 테마주 빨리 하시라는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제 말이 좀 바뀌었죠. 조심하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테마주가 끝난 건 아니지만 과열된 거는 조심하시는 얘기를 많이 해드렸었는데 아마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아까 우리 회원들한테도 이제 또 얘기를 했었는데 낮에 있죠, 낮에. 그러니까 정회원들 라이브 회원들하고 이제 낮에 방송을 하는데 오전에 1시간 반, 오후에 1시간 정도. 그래서 한 3시간, 2시간 반에서 한 3시간 정도 방송을 하거든요, 낮에. 이제 정회원 방송이죠, 라이브 회원들. 거기에서는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계속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한번 얘기해드렸거든요. 한 번 더 얘기해드릴게요. 여기 문자 보내는 분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낮에는 회원들 수익 내는데 집중해서 얘기를 해요. 뭐냐면 매집하는데 이 종목을 매집을 꼭 하셔야 되고 왜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갈 건지, 그리고 수익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테마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지금 돈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고 과거 사례는 어땠고 앞으로 어떨지, 어떻게 바뀌었는지, 세력이 무슨 패턴을 하는지, 오늘 이게 들었다 놓은 이유는 뭔지, 그런 걸 하루 종일 얘기해요. 2시간, 3시간씩 입이 불어터지도록 계속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낮에는 무슨 얘기하냐면 회원들 매집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게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져서 얘기를 해요. 문자반 회원분들이 이제 그거를 못 들으시니까 그게 좀 안타까운 거죠. 네. 근데 이제 저녁 방송에서 이제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여러분들 안 물리게 하는데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왜냐하면 낮에는 저희 방 종목, 그 다음에 저희가 사진 않았지만 시장에서 중요한 종목들 있죠. 그런 거 갖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녁 방송에서는 저희 방 종목을 노출할 수가 없으니까 그 얘기 못 하는 거예요. 무료 종목 추천도 하지도 않고. 그래서 저녁 방송에서는 여러분들 안 물리게 하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황도 잡아드리고. 그러니까 저녁 방송, 낮에 방송을 잘 들으시면 이제 돈이 벌려요. 저녁 방송을 잘 들으시면 안 물려요. 이해되셨죠? 네. 낮에 우리 정회원들도 저녁 방송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낮에는 돈 버는 방송, 저녁에는 안 물리는 방송이에요. 물론 이제 저녁에도 이제 방송할 때 이제 수익 좀 내시라고 힌트를 드리죠, 그죠? 네, 드리는데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안 물리게 해드리는데 맞춰져 있습니다. 네. 솔직히 안 물려야지 수익도 많이 나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자, 아무튼 저녁 방송 들으실 때 꼭 참고하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윤석열 테마주 이제 최근 오늘 급락을 좀 많이 했는데 난 오늘 윤석열 테마주 급락해서 좀 피해를 입었다. 1번 찍어보시고 아니요, 저는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2번 찍어보세요. 네. 윤석열 테마주 급락해서 좀 피해를 봤다. 1번, 피해 안 봤습니다. 2번, 피해를 보거나 뭐 그러진 않았지만 놀랬습니다. 3번. 네. 갑자기 떨어지길래 놀랬어요. 3번 찍어보세요. 네. 3번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왜 이걸 여쭤봤냐면 전체 여러분들 분위기가 어떤가 제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여기 이제 다 저희 회원들만 있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다 아니까요, 그죠? 네. 근데 이제 무방 회원분들 들어와 계시니까 네. 1번이 많지는 않으시네요, 그죠? 네. 잘하셨네요. 네. 자, 볼게요. 자, 놀라신 분들도 계시죠, 그죠? 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시면 윤석열 테마주 중에 오늘 많이 빠진 게 웅진이나 이런 게 있었죠, 그죠? 네. 자, 설명을 다시 해드릴게요. 요즘에 이평선을 그냥 여기 차트 이평선을 딱 하나만 해놨거든요. 21선. 네. 21선 하나만 지금 설정되어 있죠, 그죠? 잘 보세요. 천천히 얘기할게요. 자, 서연을 보면 돼요. 네. 윤석열 테마의 거의 시그니처죠, 이게. 네. 대표주. 네.
어제 했던 얘기를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서현이 고점을 찍은 게 언제예요? 이게 서현이거든요. 윤석열 테마주 그러면 바로 서현 뜨거든요. 고점을 찍었죠? 언제예요? 3월 31일 날. 그렇죠? 그 다음으로 유명한 게 누구예요? 덕성이죠. 덕성이 여기 어제 설명할 때 화살표 있죠? 언제예요? 3월 31일. 나중에 애니 능률 좀 더 가니까 조금 더 갱신을 하긴 했지만 많이는 못 갔어요. 그렇죠? 4월 중순이죠. 네. 제가 여기서부터 얘기했잖아요. 과열됐다고요. 우리 방 회원들한테는 제가 여기서부터 얘기했어요. 22,000원 정도가 목표가가 맞는데 세력들의 목표가인데 거기서 양봉 하나 더 나오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양봉이 실제로 하나 더 나왔어요. 여기까지 올라간 거거든요. 네. 정회원들한테는 여기쯤에서 얘기했어요. 대충 목표치 계산해 드리면서 그게 정확하게 맞았다고요. 네. 그리고 고점을 찍고 옆으로 이렇게 쭉 돌았거든요. 자, 윤석열 테마주가 일부가 급락을 했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이걸 아셔야 돼요. 네. 오늘 제가 방송 연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왜 하락을 했는지 그걸 얘기를 해드리려고요. 문자 발행 분들 잘 들으세요. 네. 이거 모르면은 아무리 좋은 종목을 추천드려도 수익 못 낸다니까요. 네. 중간에 살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일단 날짜상으로 보면 뭐예요? 3월 31일이 고점이었죠. 그럼 대충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3월 말에서 4월 초가 윤석열 대표주들의 단기, 제가 단기라는 표현을 쓰죠. 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단기 고점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네, 단기 고점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어제 뭘 보여드렸어요? 저희 방에서 했던 거 한정기술을 보여드렸죠. 한정기술이 야당 정책 테마주로 급등을 하는데 오늘 이거 또 올라갔어요. 신났어요. 상한가는 이런 건 안 나와요. 중형주라서 시가총액이 1조가 넘거든요. 그래서 상한가는 잘 안 나오는데 근데 열심히 조금씩 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언제부터 갔어요? 3월 31일 날 살짝 올라오죠. 살짝 올라오고 그 이후부터 쭉 가잖아요. 거래는 4월 2일부터 뽑으면서 가잖아요. 언제예요? 서현 덕성이 고점 찍고 나서 가잖아요. 사람들은 뭘 보고 있었냐면 다 저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잘 하셔야 돼요. 저 얘기 좀 뒤에서 할게요. 그 다음에 보성파워텍도 다시 보세요. 한 번 더 보여드린 거 어제 했던 얘기를. 언제부터 갔어요? 4월 초부터 갔잖아요. 뽑으면서 서현이랑 덕성이 더 이상 못 가는 거 확인한 다음에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뽑잖아요. 이 정도 보성파워텍이 가다가 버벅버벅 거리니까 버벅버벅 거리는데 윤석열 씨가 한마디 했죠. 청년 일자리가 걱정이다. 그러니까 메가MD 같은 이런 이제 일자리 관련 주기도 하면서 코로나 그 온라인 교육 테마주도 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둔갑을 한 거예요. 이게 일자리도 되고 원래 일자리 관련주였어요. 이거 원래. 근데 이게 세력들이 제가 그 얘기했었죠. 세력이 재료가 하나 있는 것보다 2개 이상 되는 거를 더 잘 땡긴다고. 그때 얘기 드렸잖아요. 그 시공테크가 이재명 테마주인데 이게 오세훈 씨 테마주 된다 그랬잖아요. 리모델링 뭐 그런 쪽으로. 2개가 딱 붙으니까 확 올라가 버리죠. 이것도 2개였던 거예요. 원래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거. 일자리 테마주도 맞고 코로나가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그걸로도 둔갑을 한 거예요. 2개가 이제 합쳐져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해서 급등시킨 거죠. 코로나 간 거예요. 그렇죠? 네, 갔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순환매가 돈다는 걸 어제 얘기했었죠, 그죠? 네, 도는데 잘 보세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윤석열 씨 인맥주가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났다고 생각하세요? 어제 어떤 분이 그러시대요. 윤석열 테마주 다 간 것 같아서 더 이상 할 게 없을 것 같다고. 자, 여기서는 자 번호 한번 찍으라고 제가 요청을 할 테니까 다 찍어주세요. 네. 요즘에 자꾸 번호 자꾸 찍게 해드려서 죄송한데 이건 찍어주셔야 돼요. 윤석열 인맥주가 끝났다고 생각한다 1번, 안 끝났다고 생각한다 2번 찍어보세요. 끝났다 1번, 안 끝났다 2번. 다 찍어보세요. 네. 끝났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찍어보세요. 정답은 없겠지만 찍어보세요.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1번, 안 끝났다 2번. 2번이 훨씬 많으시죠. 창투님은 참여 잘못 눌렀나 보네. 그죠? 네. 안 끝났어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왜요? 윤석열 씨 테마주가 올해 3월 달부터 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작년에도 이제 급등을 했었지만 별로 올라간 게 없었어요. 네? 없다가
왜냐면 계속 검찰총장직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로 간 게 없어요. 그 전에 윤석열 씨 테마주라고 해봤자 간 거 몇 개 안 돼요. 근데 이번에 이제 3월 달에 제가 늘 얘기하지만 말씀드렸지만 3월 2일 날 그리고 3월 4일 날 사표 쓰면서 그때부터 이제 불을 뿜었잖아요. 이거라니까요. 불을 뿜었다니까요. 한 달밖에 안 됐어요. 끝났겠어요? 안 끝났다니까요. 지지율이 뭐 4% 5%짜리 이렇게 낮으신 분이면은 벌써 끝났을 수도 있겠지만 끝난 게 아니 이제 시작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선발 때 있죠. 선발 때 선발 주자들이 쭉 올라갔다가 과열되니까 쉬는 거예요. 서현이나 덕성이나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쉬어야죠. 얼마나 쉴지는 이제 세력 마음인데 쉬어야죠. 그러니까 쉰 거예요. 오늘 쉬려고. 힘들어 이러면서 편안하게 들으시라고 제가 흉내냈어. 힘들어 이러면서 좀 쉬었다 가야 되겠어요. 왜 힘들겠어요? 개인들이 자꾸 올라타니까 힘든 거예요. 열심히 달려야 되는데 한 사람 두 사람만 태우고 막 이렇게 달려야 되는데 말인데 한 사람 두 사람만 태우고 막 달려야 되는데 한 수만 명이 올라타니까 어떻게 가겠어요? 쉬어야죠. 그렇죠? 무거우면 쉬는 거예요. 그거예요. 끝났냐고요? 끝난 건 없어요.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요. 다만 한눈에 보셔도 과열됐잖아요. 그래서 쉬는 거예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다른 테마주들이 또 있겠죠. 후발주자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른 인맥주나 정책주들이 막 이제 계속 올라갈 겁니다.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한 거예요. 다만 앞에서 말씀드렸죠. 단기 과열된 건 조심하시라고. 그 얘기를 여기서부터 했어요. 왜요? 정책주로 돈이 넘어가는 게 보였기 때문에 물리지 마시라고. 그 얘기를 계속 했던 거예요. 조심하시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계속 그러죠? 네. 저녁 방송 때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드려요. 물리지 마시라고. 저녁 방송 꾸준하게 챙겨 들으세요. 자꾸 들으시면 안 물린다니까요, 진짜로. 네. 자, 그죠? 네. 요게 그래서 좀 쉬러 들어온 겁니다. 회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이거 관심 있는 분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좀 떨어질 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끝난 건 아닌데 이런 건 좀 피곤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좀 피곤해질 겁니다. 뭔 소리예요? 음봉이 이제 큰 게 떨어지면서 좀 피곤하게 만들 거란 얘기였어요. 말 그대로. 이런 종목이 이렇게 떨어지진 않아요. 잡주도 아니고요. 그죠? 네. 하지만 피곤해지는 거죠. 누르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은 이제 당분간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죠? 네. 덕성이나 이런 것들. 오늘 이런 것들도 좀 떨어졌고 승일 이런 것도 좀 떨어졌고요. 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 내일 바로 반등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승일, 그 다음에 웅진 아까 보셨고 웅진 싱크빅 당연히 좀 떨어졌을 거고, 그죠? 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끝난 건 아니에요. 자꾸 얘기하죠. 끝난 건 아니에요. 네, 다만 피곤해진 거죠. 누가요? 싸게 사신 분들은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여기서 사신 분들이 굉장히 피곤해지는 거죠. 한 대 맞았으니까요. 네. 그래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죠? 자, 근데 이게 왜 떨어졌느냐? 시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석열 씨 그 지지율이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 계속 뭘 발표를 하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오늘 이랬다는 거예요. 표면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거죠. 보이시죠? 네. 뭐 승일이랑 덕성 다 똑같은데 사기 대권 적합도 2위. 그러니까 지지율이 1위가 아니라 또 2위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론조사 기관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발표하는 기간마다 다 달라요. 어디는 1위, 어디는 2위, 뭐 왔다 갔다 해요. 네. 그래서 떨어졌대요. 이거는 그냥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얼마 전에 2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떨어졌나요? 그때 안 떨어졌잖아요. 근데 오늘 왜 떨어져요? 핑계인 거죠, 그냥. 이거는 표면적인 이유고 실제 이유는 아니에요. 그냥 과열돼서 그래요. 자, 이게 표면적인 이유고, 자, 제가 계속 얘기하죠. 그래서 끝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만 했던 얘기인데 인맥주에서 정책주로 넘어갈 때 있잖아요. 네, 잘 들으셔야 돼요. 인맥주에서 정책주로 넘어갈 때 어떤 게 있냐면 세력들이 인맥주의 개인들을 거기다 몰아넣어놔요. 그리고 거기서 못 나오게 해요. 물리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책주가 가요. 이거 아세요? 처음에 대선주가 인맥주가 먼저 갈까요? 정책주가 먼저 갈까요? 인맥주가 먼저 가거든요. 항상 그래요. 인맥주가 먼저 가요. 네, 어서 오세요. 네. 항상 인맥주가 먼저 가는데 인맥주가 처음에 이렇게 살짝 들었다 놨다 할 때는 개인들이 안 사요. 에이, 뭐 가겠어. 에이, 가겠어 이래요. 근데 이만큼 이제 2배, 3배, 4배씩 가고요. 여기서 상한가가 막 또 나오면 사람들이 그래요. 옳거니. 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막 열심히 사세요. 사시거든요. 세력들이 그러면 눌러버리죠. 그때 조정이 오는 건데 뒤늦게 이제 개인들이 이제 이런 자리에 들어가 산단 말이에요. 더 간다고. 사게 만들어요. 그렇게. 개인들이 사시고. 네. 그럼 여기다가 개인들을 딱 몰아 넣어놓고 누가 간다고요? 예, 정책주가 갑니다. 거짓말일까요? 10년 전에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역사는 반복된다. 이 유명한 얘기 아시죠? 역사는 반복된다. 예. 패턴도 반복되는 거 아세요? 사람은 기억력이 좋아야 돼요. 기억력이 안 좋으면 열심히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면 되고요. 네. 자, 이게 뭐냐면 TYM이라는 회사인데 옛날 동양물산입니다. 네. 이게 2010년에 2011년, 2012년에 대선주들이 진짜 많이 갔거든요. 그때 안철수 씨 관련주도 많이 가고 제일 먼저 스타트를 끊는 게 누구냐면 동양물산이라는 종목입니다. 이게 2010년 10월 달에 한번 들었다 놉니다. 누가 들어온 거겠죠? 들었다 놨어요. 네. 살짝 한 30% 정도 살짝 들었다 놉니다. 그리고 한 3개월 눌렀다가 연말에 순간적으로 탁 튀어오릅니다. 그래서 2배 이상, 3배는 아니고 2.5배 정도 급등을 합니다. 호박자 그죠? 네. 누구냐면 이게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인맥주였어요. 근데 인맥주가 고점을 찍은 게 언제예요? 1월 3일 날 찍고 뭐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음봉 때린 다음에 돌려버렸죠. 조정이죠, 그죠? 그죠? 고점이 언제예요? 1월 3일이죠. 이거 인맥주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갔던 게 뭐냐면 아가방 컴퍼니입니다. 아가방 컴퍼니가 이제 2011년에 이제 급등을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거든요. 여기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아가방 컴퍼니가 언제부터 급등했을까요? 날짜를 잘 보세요. 언제예요? 1월 12월 19일부터 쭉 올라가면서 이게 따라붙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아까 누구예요? 처음에 뭐냐면 여기 앞에 거의 하나도 없죠. 살짝 들어서 누르고 있다가 이게 눌림목이었던 거예요. 누르고 있다가 동양물산 그게 이제 딱 눌러버리니까 확 들어버리는 거예요. 타이밍이 맞아요, 안 맞아요?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여기에서 이게 한 4,000원이었어요. 4,000원인데 여기 10,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2.5배 간 거죠. 이런 식으로 간 거예요. 이해되시면 1번 한번 찍어보세요. 이해되세요? 10년 전에도 인맥주가 가다가 딱 멈추니까 누가 가요? 정책주가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동양물산에 물려 있었겠어요? 안 물려 있었겠어요? 물려 있었겠죠. 네? 거기 물려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잔뜩. 사람들 물려있게 한 다음에 누가 갔다가 정책주가 바로 들어버린 거예요. 준비해놓고 있다가. 이걸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예전에도 이랬었어요. 자, 사람들이 또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와, 2,000원에서 10,000원까지 갔죠. 4배 올라갔거든요. 토탈 여기서부터 따지면 사람들이 그랬겠죠. 아가방 컴퍼니 또 간다고. 이게 그때 영유아 복지 테마주였거든요. 딱 고점을 찍으니까 그때부터 누가 갔는 줄 아세요? 다른 게 갑니다. 제 기억으로 노인복지 테마주 막 이런 게 갔어요. 테마주도요 계속 순환매를 돌려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인맥주 갔다가 그게 고점을 찍고 딱 꺾이니까 바로 기다리고 있다가 정책주가 갔는데 정책주 1번이 가고 그 다음에 2번, 3번이 계속 순환매를 돌린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서현이 딱 목표치를 채웠을 때
여기서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제는 조심하시라고. 과열됐으니까 조심하시라고. 그리고 정책주라는 것도 있다. 정책주를 하셔야 된다. 저녁 방송에서도 그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흐름을 바뀌는 거를 이제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희 방 여기 문자반 회원들도 마찬가지고 라이브 회원들도 마찬가지고 종목 추천이 나왔던 거를 잘 보시면 약간 변화를 줬을 거예요, 그죠? 그전 인맥주 위주로 막 나오다가 정책주도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보성파워텍 원자력 테마주 추천 나온 게 여기잖아요. 보여드릴까요? 주식은 특히 대선 테마주는 혼자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여드릴게요. 보성파워텍이 이제 윤석열 정책주로 추천했던 건데 이게 추천이 언제 나왔었냐면 보여드릴게요. 수익 난 건데 잠깐만요. 추천 언제 했어요? 3월 29일 날 했잖아요. 언제요? 서현이 거의 목표치를 거의 다 채워갈 때 미리 예상하고 추천했던 거예요. 보성파워텍 이거 스윙이에요. 단기도 아니고 중장기도 아니고. 윤석열 매수. 그리고 한 열흘쯤이죠. 네, 10일 걸렸죠. 네, 보성파워텍 전략 매도. 여기서 한 거예요. 서현이 꼭지를 찍을 때쯤에. 근데 사람들이 윤석열 테마주에서 왜 이거를 여기서 샀냐면 간단해요. 서현이나 덕성은 목표치를 채우고 떨어지고 있었는데 뒤에서 애니농률이 여기서 치고 나간 거예요. 여기 상한가를 4월 초에 치고 나가면서 쭉 가버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우왕좌왕한 거죠. 와, 더 간다고. 솔직히 이런 차트는 진짜 잘 안 나오거든요. 네, 대단했던 거예요, 진짜. 네. 저희도 앞에서 이만큼 수익 내고 나왔지만 이게 100%짜리 수익이었거든요. 네. 저도 그랬잖아요. 좀 남겨놓을 걸 그랬다고. 네?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3,000원에 샀었는데 2만원까지 갔는데요. 왜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만큼 원래 저는 매도하고 나면 그런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아깝다. 좀 남겨놓을 걸. 그만큼 여기서 더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본 사람들이 뭐예요? 윤석열 테마주는 안 끝나서 더 갈 거야. 그랬던 거예요. 언제요? 4월 7일이잖아요. 그 전후로 개인들이 윤석열 씨 테마주 중에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거를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무거워지니까 그러는 거죠. 무거워, 이제 쳐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꺾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개인들이 쉽게 나올 수 있을까요? 물린 사람들 잘 못 나옵니다. 왜요? 미련이 남아서. 미련이 나오면 안 되는데 미련 나면 못 나오는 거예요. 덕성 같은 거 보세요. 솔직히 여기 들어가서 큰 수익이 났겠어요? 큰 수익이 났겠냐고요. 뭐가 나요? 올라가봤자 5% 10%인데. 그렇죠? 네. 이런 데 들어가시면 어떻게 되냐면 못 나와요. 왜냐면 약간 손실이거나 약간 수익이거나 본전이기 때문에 이제 못 파는 거예요. 여기서 들어가면 파실 것 같아요? 못 팔아요. 왜요? 이거 보고 들어갔거든요. 이거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여기서 5%짜리 10%짜리 수익 주면 나오시겠냐고요. 아니면 10%짜리 수익 손실 나면 파시겠어요? 이거 보고 들어갔는데 더 사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데 이제 들어가게 만들어서 개인들 여기서 못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책주들이 뽑아버리는 거죠. 못 나오게 해놓고. 이게 여러분들 요번에만 그런 거 같죠? 늘 그랬어요. 늘. 항상. 아까 보성파워텍 추천한 거 보세요. 딱 맞춰갖고 딱 그때쯤에 추천하잖아요. 보고 있다가. 대선 테마주는 차트나 기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하는 거예요. 경험으로 하는 거예요. 경험. 제가 저번에 대선주 잘하는 방법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기법에 의존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하시면 어때요? 대선주 매매할 때 지지 않겠죠? 그게 아까 오늘 주제로 삼았던 지지 않는 대선주 공략법이에요. 돈이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가고 개인들이 어떻게 어디로 들어가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물릴 일도 없고, 그쵸? 수익이 났는데 그거를 다시 그 수익이 사라지는 그런 쓰라림을 겪을 필요도 없고, 그죠? 네. 그리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중요한 건 뭐예요? 돈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를 쭉 봐야 돼요. 근데 초보자분들이나 아니면 신용에서 몰빵하시는 분들은 시야가 굉장히 좁아요. 시야가 굉장히 좁다니까요.
시야를 일부러 좁게 만드는 거는 경주마들이 그렇죠. 경주마들이 딴 데 보지 말라고 이렇게 옆에 이렇게 안대 같은 걸 해주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 경우는 뭐 그렇게 시야를 좁게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은 시야를 좁게 하시면 안 돼요. 넓게 봐야 된다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뭐예요? 넓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서 쭉 살펴보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가 보인다니까요. 그리고 과거에 이랬었는데 이번에도 이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고 종목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선침이 아니고 뭐겠어요. 가장 편안하게 수익 내는 방법은 선침이거든요. 근데 이제 급등한 종목을 나중에 따라 들어가시면 고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여기에서 주식을 사신 초보분들 있어요. 왜 샀을까요? 저번에 얘기해 드렸는데 간단하다니까요. 개인들은 그런 게 있어요. 직전이랑 똑같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급등했다가 한 보름 정도 쉬었죠? 그러다 또 갔잖아요. 그러니까 보름 정도 쉬었다가 또 갈 거야. 저도 제발 모든 차트가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사람들이 뭐 저기 일하겠어요? 다 주식하지. 그렇죠? 네. 이렇게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네. 이런 생각이 실제로 한다니까요. 제가 앞에서 경고해 드렸잖아요. 옛날 동방 얘기 드리면 사람들이 그래서 다 물렸다고. 요 쿠팡 관련주 앞에서 이만큼 가고 돌렸죠. 이만큼 가고 똑같이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이걸 엄청나게 사더라고. 왜요? 또 간다고. 이만큼. 제가 그랬잖아요. 제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고.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문멍 때려버리잖아요. 호재가 터졌는데도.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윤석열 씨 테마주 중에 그 단기 과열돼서 단기 고점을 찍은 것들 있죠. 네, 그런 것들은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떨어졌다고 해서 뭐 함부로 물타기 하시거나 그러지 마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계시다면 뭐 그렇게 하시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만 혼자서 하신 분들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네. 주식을 20년, 30년 이상 하신 그런 전문가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설령 음봉을 맞아도 노련하게 그거를 잘 해결을 하세요. 네. 그러니까 전문가를 하시는 거죠. 음봉을 맞아도 해결한다니까요. 네. 근데 혼자서 하신 분들은 그거 하시면 안 돼요. 힘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 방에 낮에 했던 거를 얘기를 또 해드린 이유가 뭐냐면 문자 발행분들도 잘 들으시고 특히 무방회원분들 잘 들으시라는 얘기예요. 윤석열 테마주가 끝난 게 아니에요. 자,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오늘 교육 관련주들 어제 일자리 정책주죠. 네, 일자리 정책주였던 뭐 이런 거요. 잠깐만요. 메가스터디 이런 거 보면 어제 상한가 나왔다가 오늘 마이너스 10% 급락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김현철 씨의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갑자기. 끝난 건가요? 네, 이 노래 아시는 분들 1번 찍어보세요. 네. 찍기 싫으시면 안 찍으셔도 돼요. 분위기 좀 바꾸려고 했는데 네. 김현철 씨 노래 아세요? 네, 끝난 건가요? 네, 참 좋았는데 그 노래. 네. 이따 방송 끝나고 한번 들어봐야 되겠어요. 네. 젊으신 분들 모를 수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네. 안 끝났어요. 안 끝났다고. 끝난 걸로 보이세요? 자, 사라고 힌트 드리는 거 아니니까 뭐 매수할 생각 하지 마세요. 네. 왜냐면 되게 힘드실 거예요. 네. 대선 테마주는요 야생마예요. 야생마. 네. 얼마나 거친데요. 끝난 걸로 보이세요? 제가 보기엔 되게 귀엽거든요. 귀여워 보여요. 네. 제가 미쳐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거 이제 매매 많이 옛날에 이제 리딩도 많이 해봤고 개인적으로도 매매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런 거 보면 되게 좀 귀여워합니다. 아이고야 잘 만들어놨네. 하나만 더 나오면 좋겠네. 그런다니까요. 끝났다고 생각하세요? 끝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왜 이렇게 하락을 했을까요? 왜 이렇게 하락을 했을까요? 교육 관련주 중에 이렇게 떨어진 거 많잖아요. 아까 뭐 YBM넷 상한가 못 간 거지만 어제 양봉 나온 거 그대로 반납했죠. 왜 이랬을까요? 간단해요. 메가스터디를 보면서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이거예요. 메가스터디가 윤석열 테마주인 걸 알고 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언제요? 어제 아침에? 아니죠. 오늘 부랴부랴 윤석열 정책주라 그래서 산 사람이 있어요. 어디서 샀겠어요? 아침에 샀으니까 여기서 샀겠죠. 네. 샀는데 뭐 이분들도 그렇고 그런데 자 이런 게 오늘 왜 급락이 나왔냐면 이거는 뭐 이제 상한가 하나밖에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왜 급락 나왔을까요? 쉽게 얘기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날이 안 좋은 거죠. 왜냐면 윤석열 아까 테마주 중에 웅진이랑 이런 거 보세요. 덕성도 마찬가지고 웅진을 보시죠.
이게 보시면 이만큼 오를 동안에 한 번이라도 장대 음봉 나온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 있는데 이런 거 말고요. 이게 무슨 장대 음봉이에요? 살짝 눌러준 거지. 그렇죠? 네. 20% 넘는 15% 넘는 센 음봉 나온 적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처음이죠. 3월 초부터 급등했었던 윤석열 대표주들이 오늘 처음 장대 음봉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오늘 놀라셨다 3번 찍어 보세요. 그 얘기를 제가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잠시만요. 왜 이러지? 저기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찍어주시겠어요? 네, 잘 들리시나요? 저기 무쏘TV 유튜브 쪽도 잘 나와요? 여기 잠깐 오류가 뜨는데 잘 나오네요. 네네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뒤에 이제 황소장님이 또 방송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5분 안에 끝내야 돼요. 네. 오늘 또 이제 뭐 설명도 못한 거 내일 도 해드릴게요. 항상 시간이 부족해요. 네. 원래 뒤에 시간이 많을 때도 저는 항상 부족했어요.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아서. 네. 자, 아무튼 음봉을 떨어졌는데 자, 처음 급락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처음 급락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그러면 메가스터디나 이런 거 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당연히 웅진 급락하네, 승일 급락하네, 윤석열 테마주 급락하네 그랬겠죠. 그 어떻게 했겠어요? 불안하니까 던졌겠죠. 네. 그래서 음봉 나온 거예요. 거래는 잘 보시면 거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유 귀여워라 그런 거예요. 세력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본인들이 오늘 수고 안 해도 개인들이 알아서 털려줬으니 예? 세력들이 얼마나 편하게 생각하겠어요. 세력은 돈 버는 거예요. 오늘 세력들 인건비 벌었다니까요. 네. 개인들이 알아서 털었으니까. 왜요? 승일이나 웅진 떨어지는 거 놀래가지고. 근데 다르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이 한 게 뭐 있어요 오늘 여태까지. 이제 상한가 하나 나왔구만. 그렇죠? 그런데 덕성은요. 좀 쉬어야 되지 않겠어요? 너무 많이 갔잖아요. 그렇죠? 쉬어야죠. 다시요. 메가스터디는요.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 저 양반이 우리 보고 사라고 그러나 보다. 아니에요. 전 무료 추천 안 해요. 뭐예요? 이제 뭐 박스권 뚫고 정고점 뚫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보기엔 귀여워 보이는데요. 그렇죠? 네. 이쪽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똑같이 판단하시면 안 돼요. 하나는 시작, 하나는 아유 좀 쉬어야지 이러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보고 있다 던진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정책 테마주 중에 종목은 언급 못 하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 회원들은 아실 거예요. 네. 최근에 추천나온 거니까. 네. 문자만의 분들도 아실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저희 방 추천주 중에 웅진 싱크빅 있죠? 네. 이거랑 거의 똑같은 게 하나 있어요. 나올 거예요, 이제.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갈지 안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비스무리해요. 윤석열 테마주인데 이러고 있는 거 있어요. 아닌 척하면. 그리고 더 센 건 아이크래프트예요. 이거랑 차트가 거의 유사한 게 있습니다. 급등하기 전에 차트인데 거의 유사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라이브 방송 마감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왜냐면 거의 똑같이 생겼거든요. 윤석열 테마주 끝난 거 아닙니다. 자, 결론을 내드릴게요. 윤석열 테마주는 끝난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일주일 전에 했던 얘기랑. 네. 하지만 단기 과열된 거는 조심하십시오. 그 얘기 했었죠, 그죠? 네. 지금도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물렸다 그럼 물타기 하지 마시고 다른 데 가서 수익 내세요. 그리고 윤석열 인맥주 새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정책주를 하시는 게 좋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했던 얘기 중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인맥주에서 사람들을 물리게 하고 세력들은 뭐 한다고요? 정책주를 준비하고 있었고 정책주를 본격적으로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정책주 앞으로 많이 갈 겁니다. 윤석열 씨가 요즘에 뭐예요? 책 보면서 리포트 보면서 전문가들 만나면서 돌아다니죠. 저러다가 엊그제는 이제 그 노동 전문가 만났지만 예를 드는 겁니다.
내일 안보 전문가 만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안보 전문가 아니면 경제 전문가 뭐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테마 다 형성될 수 있어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원자력 전문가 만났다고 뭐 기사가 나왔다 쳐보자고요. 날라가겠죠. 네. 예를 드는 거 예를. 제가 그것까지 모르니까 네. 그런 식으로 종목들이 날라다닌다는 얘기입니다. 세력들은 대충 준비를 해놨겠죠, 그죠? 네.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종목 보고 수익을 내시면 돼요. 저희 방에서 오늘 어제 추천했던 것 중에 교육주 중에 날아간 게 있어요. IB 김영. 이거는 교육주 중에서 오늘 거의 유일하게 뽑았어요. 왜 뽑았는 줄 아세요? 자, 한 2분만 더 할게요, 방송. 왜 뽑았을까요? 어제 아침에 시초가 근처에 샀는데 어제 상한가 가고 오늘 29% 상한가 직전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회원들 수익 많이 나신 분들은 50에서 60%까지 수익이 나셨다고요. 단기 추천주인데 이틀 만에 이만큼 수익 났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메가스터디는 오늘 못 갔죠? 그죠? 추가 상승도 안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앞에 거래도 많고 매물대가 있으니까 가다가 걸려버린 거예요. 그렇죠? 가다가 걸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IB 김영은 어떤 줄 아세요? 이게 원래 스펙 관련주였는데 상장한 겁니다. IB 김영이 메가스터디 그룹이거든요. 네, 같은 회사예요, 사실상. 네, 근데 보세요. 상장하고 나서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이거는 뭐냐면 오늘 제가 그런 비유를 들었어요. 이거는 새하얀 새 신발, 새 운동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깨끗한 거예요. 한 번도 간 적이 없으니까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깨끗하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뭐는 가고 뭐는 안 갔죠. 이게 간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끗한 겁니다. 새 거예요, 새 거, 새 신발. 대선 테마주는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끝난 게 아니니까 주눅 들지 마시고 더 열심히 매집하시고 더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노력하신 것만큼 반드시 수익이 나실 겁니다. 아셨죠? 네. 포기하지 마세요. 끝난 거 아니에요. 이제 뭐 한 달밖에 안 올라가는데 뭐가 끝나요, 그죠? 다만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대선 테마주들끼리 계속해서 순환매가 도니까 그거를 잘 활용해서 수익을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지 않는 대선주 공략법 핵심 뭐예요? 순환매를 잘 이용하셔야 되는데 그 순환매를 잘 이용하려면 세력이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오늘은 저희 방에 수익 낸 거 간단하게 한두 개만 보여드렸는데 충분하죠, 그죠? 네. 힘드신 분들은 빨리 들어오세요. 지금 혼자 하실 수가 없어요. 네. 물리지 마시고, 그죠? 네. 평생 열심히 일해서 버신 돈 물리지 마시고 저희 방으로 들어오셔서 저희 회원들하고 좋은 수익들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뭐 회원가입 문의나 이런 것들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연락을 주세요. 오늘 저희 방 어떻게 운영되는지 얘기를 좀 해드릴까 했었는데 뭐 설명하다 보니까 또 시간 다 보냈네요. 네. 궁금하시면 이쪽으로 메일 주세요. 그리고 제가 연락처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릴게요. 네. 자, 여러분들 내일 금요일이죠, 그죠? 네. 금요일 날은 무리하지 마시고 잘 마무리하시고 편안하게 주말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편히 쉬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여기 무쏘TV에서 황소장님 오늘도 방송 진행하시니까요. 바로 그쪽으로 이동해서 또 좋은 말씀 많이 들으세요. 네, 감사합니다.